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개와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서 후두부의 흉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절개식 모발 이식은 아주 가는 일자에 흉이 남게 되죠. 과거에는 이 흉터를 되게 모발 이식을 짧고 두껍게 했기 때문에 짧은 모발에 흉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얇고 길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긴 흉터가 남죠. 일반인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짧은 흉터가 훨씬 더 긴 흉터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마 처음에 모발 이식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0년, 2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짧은 경우에는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뒷머리 흉터의 실체는 이게 잘 꾸며져 가지고 벌어지지 않으면 거의 흉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 압력이 강하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는 경우에는 이 압력이 커 가지고 벌어져서 흉터가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어도 아주 가늘게 일자로 된다면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은 흉터가 됩니다. 그래서 절개식은 이런 식으로 남고요. 비절개식은 이제 펀치를 하나씩 빼가지고 모발 이식을 하기 때문에 뒷머리 흉터가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머리를 거의 삭발 수준에 한다면 약간 빈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당히 많이 잘랐을 때에 비절개 모발 이식의 흉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그거는 상당히 넓게 뒷머리를 삭발을 좀 해가지고 띄엄띄엄 하는 게 흉이 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흉터를 만드는데 일상생활도 좀 편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를 조금 자르고 머리를 덮고 조금 자르고 덮고 이런 시도들도 많이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좁은 부위를 조밀하게 만약에 흉이 된다면 나중에 머리를 되게 짧게 잘랐을 때는 여기 창처럼 보일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 분명히 말씀을 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긴 머리를 하는 거는 흉터 남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일상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의사들의 피로도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를 볼 때 상당히 경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은 역시 앞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뒷머리가 흉이 있고 자국이 좀 남고 그래도 한두 달이면 머리가 길어서 가려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장 편한 상태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기술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정말 중요하신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나중에 머리를 혹시 잘랐을 때 거의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환자분께 맞는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절개식 모발 이식이나 비절개 모발 이식이나 뒤쪽에서 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흉이나 자국은 남을 수 있지만 현대에 있어서 모발 이식이 맨 처음에는 앞머리에만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뒷머리에 남는 여러 가지 흉터라든지 자국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후회를 하지 않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